내가 다 썩어서 해결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알고 싶으면 알려드리기도 하고 모르고 싶으면 안 알려드리기도 해. 반갑습니다. 연구명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의 시스템, 그러니까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강남 빌딩을 사는 게 맞나 틀리나,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된 저희만의 방식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 빌딩을 갖고 싶거나 앞으로 갖고 싶은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는 분들한테 필요한 영상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오늘 영상은 또 상관없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건물 잔금 한다고 맞아. 하셨잖아요. 맞아. 임차 완료 후에 잔금을 한다고 했지. 근데 그게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기재가 돼 있나요? 당연히 써 있어. 임차 완료 후에 잔금을 받는다. 그러면 건물값 음. 더 비싸게 받고 그 임차인 안 들어올 때 그 중간에 공실 맞아.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예를 들면 건물값을 높여놓고 그거 보장해 주는 거는 조삼모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시장 가격 안에서 정하는 거지, 이거를 막 무턱대고 띄워놓는다고 해서 우리 회원분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아닐 거 아니야.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맞으니까 하는 걸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렇게 될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사업하면서 일정 마진을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근데 최근에 공실이 예를 들어서 6개월이야 1년이야 이거는 사실 예상할 수 없는 시기였지, 이전에는. 근데 그 기간이 생겼다고 해서 그냥 건물의 가격을 다르게 한 적은 없어.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떤 건물은 마이너스가 나기도 하고, 내가 어떤 건물은 본전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대로 했어. 그럼 소장님 그럼 계속 혹시 공실이 계속 되는 거예요? 맞아. 건물 지었는데 만약에 혹시 임차인이 안 들어오면 그때 어떻게 해요? 소장님이. 그치. 그게 정말 길어지면 내가 잘못되겠지. 근데 그게 그 말이야. 그 말이 뭐냐면, 잘 생각해봐. 건물주가 잘못되기 전에 내가 먼저 잘못되는 구조야. 이 건물이 잘못되면. 그치. 그럼 쉽게 말하면 건물주는 나라는 보호막을 갖게 되는 거야. 나를 통해서 하면. 그럼 그래서 손해 보신 적 없어요? 몇 번 있어. 몇 번 있어. 이 손해 금액을 말하면 뭐 손해 금액을 말하긴 그런데 네, 적지 않게 손해 본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럼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뭐냐면 그렇게 하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한 말을 지켰을 때. 누군가는 돈을 버는 거는 이번 달 내지는 6개월 뒤, 1년 뒤, 3년 뒤로 볼 수 있지만,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할 거거든.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하면서 정말 큰 돈을 벌려면 내가 한 말을 지키는 것들이 나한테도 자부심이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정말 보편적으로 알게 됐을 때, 대중적으로 알게 됐을 때는 강력한 신뢰를 얻게 된다고 생각해. 내가 지금 얼마를 손해봤어, 몇 억을 손해봤어, 1, 20억을 손해봤어. 난 손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이 손해라는 걸로 인해서 나는 신뢰를 사는 거거든. 손해본 돈으로 그냥 손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1년 하고 그만두고 3년 하고 그만둘 거면 그 돈은 그냥 손해로 끝나는 거야. 근데 나는 이걸 죽을 때까지 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난 이 돈을 주고 신뢰를 사는 거야. 내 말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 그리고 난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할 거라는 거. 손해가 나도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이 물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커지는 거고, 손해에 따라서 말을 요렇게 저렇게 바꾸는 사람들은 그 일에서 얼마 못 가서 도태되거나 없어지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큰 신뢰를 갖는 게 내가 큰 돈을 버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 내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고 임차 들어오는 거를 한 6개월 생각했어. 근데 한 10개월에 들어왔어. 그럼 4개월치 대출 이자만 해도 적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수익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게 본전이나 마이너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도 그렇게 해. 그냥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언제부터 임차인이 들어오고 잔금 받는 시스템을 하게 되셨어요? 벌써 10년 됐지? 201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5년이니까 10년 됐어. 10년 동안 그거를 그대로 쭉 해왔고,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거를 다르게 해본 적은 없어.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잔금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두 달 만에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책임져. 예를 들면 이제 건물을 사기 전인 분들은 여러 가지 걱정을 할 수 있지. 들어와서 몇 달 만에 월세를 연체하기도 하고, 누군가 금방 나간다고 하기도 해. 그럼 우리는 임차인을 구할 때
임차인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임대 관리하면서 불편하겠지. 우리를 통해서 했을 때, 건물을 갖게 되거나 임대 관리를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가 책임져. 내가 먼저 불편하고 내가 정말 잘못되고 나서 그 다음 건물주가 불편하거나 문제될 수 있는 구조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남의 일처럼 할 수가 없는 구조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 세입자나 넣을까? 나는 그럴 수가 없어. 이 사람 좀 누가 봐도 좀 헐렁헐렁해.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 우리도 세입자 넣으려고 하다 보면 세입자 만나서 얘기해 본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경우에도 세입자를 넣고 난 장가받았으니까 됐어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그 뒤에 불편하잖아. 나는 그 뒤에 불편함이 생겨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를 엄선해서 넣을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이 이상하다 판단 들면 나는 안 해. 근데 누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감이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상대한 세입자가 벌써 한 2-3천 명은 될 거야. 그러면서 생긴 감이라는 것과 사람이 처음 해볼 때의 감이라는 거는 너무 차이가 나지. 세입자 때문에 월세 뭐 몇 천씩 손해보기도 하고 명도 하느라 문제 생기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뭐 별의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그 과정을 통해서 생긴 안목을 통해서 세입자를 판단한단 말이야. 그러면 잘못될 세입자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넣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해결해. 해결한다는 거는 첫 번째로 이 사람이 나간다고 해. 그러면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임대 계약 기간을 해놨을 거 아니야. 그리고 보증금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안에서 일단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는 게 첫 번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증금에서 차감해도 크게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내가 지금 매달 들어오는 돈이 안 들어오면 곤란한 경우도 있단 말이야. 찾아가. 세입자를 만나. 세입자를 만나서 언제 어떻게 할 건지 따지고 묻고 종용하고 언제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나가야 될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빨리 판단해서 다음 세입자로 넣거나. 근데 이게 말로는 쉬워. 말로는 쉬운데 지금 말하면. 근데 건물을 처음 가진 분들은 이렇게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3개월, 6개월이 흘러.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즉시 대응해. 문자하고 전화하고 그 다음 안 됐어 찾아가서 해결할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만난단 말이야. 이거를 할까 말까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 세입자가 악성 세입자로 바뀌어져 있지. 쉽게 말하면 맘대로 해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지. 그러니까 그 임차인도 본인 행동에 자꾸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니까 그 전에 적극 대응을 해야 돼. 정말 아니다 그럼 내보내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으로 얘기를 잘 해서 하는데, 여기서 얘기를 잘한다는 것도 저희 월세 언제 주실 거예요 이게 아니야. 이 사람의 회사가 어떤지 법인이면 법인 디테일한 것까지 얘기한 법인 등기부도 확인해보고 주위의 거래처도 확인해보고 우리도 여기서 오래 사업을 했으니까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아는 사람도 확인해보고 이런 작업까지 다 해.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만나.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사무실 규모를 줄일지 아니면 뭐 이사를 갈지 아니면 언제까지 낼지 그리고 이 회사가 어디에서 받을 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한단 말이야. 그렇게 대응을 해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간다고 하거나 월세를 연체하거나 상관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해. 최근에도 그렇게 대응해서 또 한 세입자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어. 그래도 안 내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 내면 명도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인을 상대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잘해주고 이 사람도 서로 잘해주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불편한 거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뭐 물리적인 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편의를 원하면 어느 정도 봐주는 것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줘. 그러니까 방금 전 얘기는 건물주 입장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만 얘기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우리가 도와줄 것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줘.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게 나온다면 우리도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지. 정말 안 되겠으면 뭐 명도소송 해야지. 왜냐하면 명도소송 하면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해야 돼. 근데 이것도 건물주인들이 보통 이 세입자랑 이렇게 대면을 하면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어려워. 왜냐면 이 사람이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이 사람이 지금 그 상황이야. 그럼 하고서 이것도 같이 한다. 사람이 좋을 때 좋은 거고 안 좋을 때는 뭐 끝도 없이 가는 거잖아. 근데 안 좋을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해야 되는 거지. 이것도 같이 진행을 하면 여기서는 마감 시한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정말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이나 말을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협상을 하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게까지 해서 해결을 해.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했다. 그래도 뭐 임차 보증금에서 된다. 임차 보증금에서 그게 책임져지지만 근데 정말 막 완전 잘못될 정도는 내가 책임져. 월세를요? 아, 이렇게 누군가는 할 수 있겠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냐 물어본다면 지금 이 건물에서 하고 있잖아. 맞아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가상의 얘기거나 아니면 상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아까 말한 것과 같은데 뭐 이 건물에 와서 일부를 쓰면서 전체 월세를 책임지고 있단 말이야. 내고 있어. 그냥 쉽게 말하면. 나는 내가 말한 걸 지킨다. 그냥 그게 다야. 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요리조리 뭐 다른 얘기하고 뭐 변명하고 뭐 이럴 생각이 없어.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냥 하는 거야. 부장님 회원분들 중에 그 생활권이 멀어서 맞아. 예, 강남에는 사고 싶은데 망설이는 분들이 좀 많아요. 예, 관리를 맡기면 저희가 이제 관리를 직접 맡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일단 건물의 관리라고 한다면 물리적인 부분이 있고 인적 부분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건물의 청소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수리한다든지 아니면 보수한다든지 이런 것들 물리적인 거. 그리고 인적인 거라는 거는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한다든지 아니면 공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본 관리는 아파트 관리실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임차를 놨어요. 그러면 세입자가 불편한 것들은 관리실에서 다 알아서 하죠. 그렇죠. 그게 기본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 책임 관리라는 거는 그거 플러스 월세를 보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 관리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시설 관리는 이 건물을 처음 해보는 분들과 이제 우리가처럼 많이 해본 사람의 차이는 많이 해본 사람은 매년 일어나는 문제를 미리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먼저 대처를 한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겨울이야. 동파가 일어날 수 있어. 물을 틀어놓지 않으면. 그러면 영하 몇 도 이하로 떨어지면 건물을 돌면서 미리 물을 틀어놓거나 아니면 세입자들한테 얘기를 하지. 그리고 나서 확인도 해. 그럼 동파가 안 일어나겠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름이라고 치면 여름에는 누수가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이제 결로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누수가 있는 경우는 흔히 옥상의 배수구가 여름에 낙엽이나 먼지로 인해서 막혀가지고 물이 찰랑찰랑 차 있어서 누수가 생기는 경우. 그리고 이제 베란다 같은 데가 있잖아. 테라스 근생 건물이든 아니 무슨 건물이든 그런 데다 막혀가지고 물이 차 있으면서 물이 역류하는 경우가 있거든.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 전에 또 돌면서 그 청소를 한다던가 아니면 세입자들한테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러고 나서 그 뒤에 확인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기본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먼저 해놓으면 그런 문제들이 있기가 좀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맞아. 근데 그런 경우에 즉시 우리는 대응을 해. 즉시 대응을 한다는 거는 우리 회사에 그런 것들을 수리만 전문으로 하는 분이 있어. 그럼 그분이 무슨 날이라도 가서 그거를 즉시 해결한다. 보통 어느 지역에 동파가 일어나잖아? 그러면 그걸 수리하는 사람 부르기가 힘들어. 왜냐면 그 지역에 동파가 엄청 일어났기 때문에 부르면 여기저기서 갔다가 오늘 안 돼. 며칠 있어야 돼. 뭐 아니면 다다음 날 돼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우리 건물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렇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리 선제적인 관리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적고 즉시 대응한다. 예를 들면 우리 집을 나무로 지었어. 예를 들어 겨울에 건조하고 이러면 불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것도 매일 관리를 해. 건조하지 않게 주위에 뭐 물을 뿌려 놓는다든가 뭐 이런 관리도 해. 근데 이 집이 소방서 앞에 있어. 그러면 이 집에 불나기가 많이 힘들잖아. 아니면 초동으로 다 끝나버리거나. 그치? 그 재산상의 손해가 일어나기 힘들지.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보면 돼. 근데 소장님 이게 만약에 관리 시설 관리 맡겼는데 예, 가장 그 걱정하시는 부분들 보면 밤에 뭐 건물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멀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일단 그런 일들을 앞서 말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는 최대한 없게 만드는 게 첫 번째야. 문제가 있고 나서 해결보다 문제를 없게 하는 게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도 그거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을 거지. 그러면 그 담당 직원이 있을 거고 담당 직원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면 그 위에 책임자가 있을 거고 그 위에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상황, 그 모든 분들이 못 가면 내가 가. 주말에 누가 제일 가까워? 내가 제일 가까웠어. 그래서 내가 갔어. 그리고 확인해. 그리고 조치를 해. 그럼 내가 그런 것도 할 줄 아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도 웬만한 거 할 줄 압니다. 네, 지금 뭐 사무실에 뭐 전등이나 이런 것도 제가 달았고, 네, 과거에 자영업할 때 뭐 물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 다 퍼날라 본 적도 있고, 제가 어느 정도는 또 다 할 줄 압니다.
소장님, 그러면 세입자 들어온 다음에 잔금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건물주분들은 이자만 내는 기간이 없는 거겠네요? 그렇지. 우리 시스템화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 만약에 내가 잘못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 선생님,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가 관리해드린다고 하면 건물주분들은 건물 안 와도 되고 신경 안 써도 되는 건가요? 믿을 수 없겠지만 실제로 우리 건물주들은 다 그래. 건물에 직접 가지 않고 좀 놔두시는 편이세요? 심심해서 구경 가는 경우는 있지. 왜 내가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어떤 조각품이나 아니면 뭐 어떤 애장품을 한 번씩 볼 때는 있잖아. 근데 누가 관리를 다 해줘. 그거야. 그래서 와서 보고 뿌듯해하는 경우는 있지만 건물의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되기는 어려워. 만약에 그분이 신경을 쓰는 상황이 왔다면 나는 미쳐있겠지 이미. 내가 미쳐있는 정도 상황일 거야. 그걸 해결하려고. 그 정도가 돼야 그분이 알 수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 건물 주인분이 건물 때문에 속 썩기 전에 내가 다 썩어서 해결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알고 싶으면 알려드리기도 하고 모르고 싶으면 안 알려드리기도 해. 근데 대부분 알고 싶어 하지 않아. 왜요? 알고 싶어? 알고 싶어? 알고 싶어 하지 않단 말이야. 우리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해결했어. 그러면 그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 월세가. 그럼 이분은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알고 싶어 하지 않던데? 지금까지 보면 그래. 뭐 사람이 불편하고 어려운 거를 그렇게 본인이 알고 뭐 이렇게 신경 쓰고 하고 싶어 하잖아. 근데 또 하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 임대 관리를 내가 직접 안 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야. 10년 훨씬 더 전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 주인분이 머리가 아파 죽어. 무슨 일이 막 생겼어? 그럼 중간에 부동산이라든지 관리인이랑 뭐 문제가 생기고 난리 났어. 그러다가 나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거기에 뭐 책임이 없는 거잖아. 근데 그걸 내가 다 해결해 줬어. 돈이 들 때도 있었고 시간이 들 때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 이게 뭐 하는 짓일까? 내가 이것도 아닌데 근데 나를 통해서 뭘 했으니까 해결해 주고 싶어서 한 거란 말이야. 그럴 거면 내가 관리 회사를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된 거야. 처음에 많은 손해를 봤지만 이게 안정화될 거다 분명히 생각해서 임대관리 회사를 하게 된 거야.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 뭔가 문제가 생겼어. 원래는 소유자가 다 머리 아팠어. 내가 알고 해결해 줬어. 두 사람이 머리 아프고 해결이 됐네? 그럴 거면 내가 머리 아프고 그냥 해결하면 되겠네? 그럼 한 사람은 머리 아플 일이 없잖아. 그래서 시작된 게 임대관리 회사를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골치 아픈 거를 들을 이유가 없어진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렇게 돼. 예를 들면 자동차를 샀어. 자동차를 사서 AS 기간이 있잖아. 보증 기간 내에 뭔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갖고 갔어. 수리한 사람이 고쳤어. 근데 고치다 보니까 뭐 하나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알아서 고쳤어. 그럼 된 거잖아. 그게 뭔지 몰라도 고쳐줬으니까 된 거잖아. 근데 내가 그걸 인지를 했어. 그럼 이거 갖고 신경을 쓰게 되잖아. 그러면 오히려 차 고치는 거야 빤하지만 건물에 대한 문제는 사람이 엮여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더 꼬여.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어. 우리가 알고 해결했어. 예를 들어서 일주일 만에 끝날 일이 이 문제가 여기도 알고 여기도 알았어. 그러면 한 달 동안 가기도 해. 빠르게 해결이 안 될 수 있다. 왜냐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얘기하고 여기서 여기도 얘기하고 여기서 또 여기 얘기한 걸 또 우리한테 전하고 또 그럼 우리는 여기다 얘기하고 또 각자 해석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일이 완전 꼬여. 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야. 알려봐야. 왜냐면 이런 일을 우리는 벌써 10년 동안 수만 번을 겪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련하겠지. 이거는 통화 목소리만 들어봐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그냥 우리가 잘 가서 얘기하면 되겠다. 이 사람은 법적으로 뭔가 해야 되겠다. 이 판단이 쓴단 말이야. 근데 그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은 큰일 났다. 어떻게? 이거 누구한테 알아봐야지? 그럼 주위 사람들한테 막 물어봐. 근데 주위 사람도 그런 일을 겪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야 변호사 알아봐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럼 그걸 키워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겁난 상태에서 여기랑 연락하고 하면은 이 문제가 엉망진창이 된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한 번 꼬여 있는 걸 우리가 풀면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한 번 꼬여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한 10번이 꼬여 있어. 해결이 힘들어. 불편해져 훨씬 더.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 우리 선에서 다 해결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거위가 물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못 보고 위에 있는 그런 떠 있는 멋있는 것만 보는 게 이제 우리를 통해서 건물을 하신 분들. 우리는 밑에서 이렇게 하는 거.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일을 진행하는 방식, 그러니까 지난번에 바로 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 진짜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된다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10년 넘게 그렇게 해왔다는 거 말고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이곳에 와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그건 뭐 더 이상 뭐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네. 빨간색 보고 왜 빨간색이냐고 자꾸 물어보면 빨가니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옷이 왜 흰색이에요? 흰색이니까 하잖아요. 흰색인 이유를 자꾸 저희가 지금 다 설명드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아보시고 싶으시다면 뭐 저희를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하시면 그에 대해서 또 안내를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